악마의 열매는 초인계, 자연계, 동물계로 나뉘며 동물계는 다시 일반적인 동물계 악마의 열매와 고대종, 환수종으로 한 번 더 구분됩니다. 초인계 악마의 열매는 복용자가 복용 전의 원형을 유지하며 특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이기에 대부분의 악마의 열매가 초인계 악마의 열매입니다. 자연계 악마의 열매는 자신의 몸을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변형시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자 본인의 원형이 변하지 않는 열렬열매, 독독열매 등은 얼핏 보면 자연계 악마의 열매 같지만 능력을 시전할 때 능력자의 몸이 변하지는 않기에 자연계 악마의 열매가 아닌 초인계 악마의 열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둠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임에도 몸을 유동화시킬 수 없기에 어떻게 보면 초인계 악마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자연계 악마의 열매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계 악마의 열매는 일반적인 동물을 모티브로 한 일반적인 동물계 악마의 열매와 과거에 존재했던 동물들을 모티브로 한 동물계 고대종 악마의 열매와 전설 속에 존재하는 동물을 모티브로 한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로 나뉩니다. 그리고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와 전설적인 동물의 능력을 섞어놓은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최강의 악마의 열매로 불립니다. 다만 오리지널 동물계 악마의 열매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나 자연계 악마의 열매보다 더 안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룡이는 흔히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며 약 1000년간 세계의 정점에 군림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웬만한 사람들은 천룡인에게 반기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 나타나는 DA1족들은 늘 폭풍을 일으키며 소위 신이라고 불리우는 천룡인들에게 크나큰 위협을 가하는 존재들이기에 천룡인들은 D의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나타나면 매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급기야 이름 자체를 바꿔버리며 D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감추려 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코라소는 로우가 D의 일족임을 알아차린 이후 천룡인인 도플라밍고와 D의 일족인 로우가 같이 있는다면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파멸을 맞이한다고 말했고 코라손의 예언대로 결국 도플라밍고는 D의 일족인 루피와 로우에 의하여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세계 정부에서는 로저가 해적왕에 등극하자 로저가 D의 일족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로저를 골디 로저라는 이름 대신 골드 로저라고 부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로저가 원피스의 정체를 확인한 이후 요즘 정부놈들이 나를 골드 로저라고 부르더군. 뭐 그걸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만 이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가 자신의 이름을 극도로 감추는 이유가 원피스와 공백의 100년이 연관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흰수염이 D의 일족에 관하여 흥미를 보이자 로저는 먼 옛날 이야기다 라고 말하였기에 D의 일족이 세계정부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역사인 공백의 100년과 연관이 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D의 일족인 루피가 신이라고 불리는 이물을 잡아낼 것으로 보이기에 D의 일족이 신의 천적이며 세계정부를 부숴버린 일족임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쿠규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 숲숲 열매입니다. 일부 독자들은 로쿠규의 능력이 공개되기 이전 로쿠규의 코드네임이 초록색인 것을 보며 로쿠규가 먹은 악마의 열매가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이며 모델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소일 것이라고도 예측했으나 와노쿠니에서 로쿠규가 먹은 열매는 숲숲 열매라는 것이 오피셜로 밝혀졌습니다. 로쿠규는 숲숲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마치 도라에몽의 대나무 헬리콥터와 비슷한 프로펠러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녔으며 와노쿠니에 상륙한 이후에는 로쿠규가 걸어다니는 것만으로 주변의 숲이 생성되는 신기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어떠한 촉수를 이용하여 생명체를 그대로 빨아들이는 기술을 사용하여 부상 입은 상태의 백수의 적단의 대간판 킹과 퀸을 매우 쉽게 제압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간부 따위에게 당하면 체면이 서질 않는다고 라고 말하며 해군 대장의 위험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야마토에게 너무나도 쉽게 타격을 허용하였으며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를 허용한 이후 조금은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샹크스가 배양색 패기를 사용하자 땀을 흘리며 곧바로 도주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구 3대장보다는 확실히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모모노스케와의 대결에서 대장이라면 상성 따윈 극복하지 라고 말하며 모모노스케의 공격을 파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장의 체면을 지키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확실히 구 3대장보다는 포스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이 대결만으로 로쿠규의 전력을 알 수는 없으니 로쿠규가 구 3대장보다 아래라고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오다 작가님은 과거부터 일본 시대극 드라마와 소설을 즐겨봤다고 말하였으며 일본 시대극에서 많은 설정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피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일본 시대극은 단연코 난인가인데요. 오다 작가님은 난인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조금 수정한 뒤 원피스에 등장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해군의 대장들인 아카이노, 키자루, 아오키지, 로쿠교, 후지토라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일본의 유명 배우들이자 일본 시대극에 등장한 배우들입니다. 아카이노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일본의 유명 배우이자 난인가에 등장한 스기와라 분타입니다. 아카이노의 이름의 유래는 스기와라 분타가 난인가에서 연기한 아카우시이며 아카이노의 성격, 히로시마 폭말투, 야쿠자를 연상시키는 외형 등은 모두 아카우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마츠다 유사쿠입니다. 아오키지는 난인가의 인물을 모티브로 그려지진 않았으며 탐정 이야기에서 마츠다 유사쿠가 연기한 쿠도 슌사쿠에서 아오키지와 관련된 설정을 많이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키자루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타나카 쿠니에로, 타나카 쿠니에 역시 난인가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후지토라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일본의 맹인 검객 시리즈로 유명한 가츠 신타로입니다. 그리고 로쿠기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난인가의 주역 중 한 명인 하라다 요시오가 연기한 아라마키 겐나이입니다. 아라마키 겐나이는 로쿠기의 본명인 아라마키와 이름이 매우 유사하며 첫 등장이 무력에 비하여 약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원피스의 로쿠기가 난인가의 아라마키 겐나이처럼 처음에는 추한 모습을 보였을지언정 후반부에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벨메일은 나미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자 나미의 인생의 멘토가 된 인물입니다. 나미와 노지코는 모종의 이유로 어린 시절 고아가 되었고 우연히 나미와 노지코를 발견한 벨메일은 나미와 노지코를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벨메일은 자신의 고향인 코코야시 마을에 돌아와서 나미와 노지코를 성심성의껏 키웠고 나미도 벨메일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벨메일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나타나면 나미네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코코야시 마을의 주민들에게 어른은 한 명당 10만 베리, 아이는 한 명당 5만 베리를 상납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벨메일은 돈이 정확하게 10만 베리만 있었기에 아론에게 낼 돈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배려로 나미와 노지코를 숨기는데 성공했고 벨메일은 10만 베리를 내고 살아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벨메일은 나미와 노지코를 당당하게 자신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싶어했고 어머니로서 나미와 노지코를 자신의 가족이 아니란 말을 차마 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벨메일은 나미와 노지코의 상납금 10만 베리를 아론한테 주었고 나미와 노지코를 자신의 가족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론에게 상납금을 내지 못한 벨메일은 아론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나미에게 고마웠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후 나미는 루피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아론에게 복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자신의 팔에 벨메일과 관련된 문신을 새기며 벨메일을 평생토록 기억하리라고 다짐합니다. 또한 나미는 벨메일이 생전에 자주 먹었던 귤을 먹으며 벨메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선상에 귤 농장을 차렸으며 이 공간은 오로지 나미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티치는 과거부터 흰수염의 배에서 활약했던 인물이긴 하나 일부러 힘을 숨기고 다녔던 인물이기에 현상금이 걸려 있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곧바로 칠무회가 되었기에 오랜 기간 티치의 현상금은 0벨이었습니다. 그러나 티치는 정상결전이 시작된 이후에는 더 이상 힘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는데 성공하였으며 흰수염을 죽여버리고 마린포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뒤수습 전쟁에서마저 승리하며 티치는 사왕에 등극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22억 4,760만 벨이라는 높은 현상금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2억은 사왕치고는 낮은 수치이며 티치의 활약에 비하면 낮은 현상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2년 동안 신세계에서 활약하며 악명을 떨쳤고 2년 만에 현상금이 무려 39억 9,600만 베리로 상승하며 비로소 자신의 명성에 걸맞는 높은 현상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의 활약은 현재 진행형이기에 티치의 현상금은 39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40억, 50억까지도 충분히 오를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일리의 이명은 명왕으로 어두울 명 왕왕자를 사용하여 명왕이라는 이명이 부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에 레일리의 평소 행실이나 인품을 보면 어두울 명보다는 밝을 명이 조금 더 어울리는데 어두울 명을 사용한 것을 보면 레일리가 전투를 할 때는 한없이 잔인해지며 무자비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세간에는 레일리가 해적이자 무려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이라고 알려져 있기에 단순히 어두울 명을 사용하여 명왕이라는 이명이 붙었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또한 또 다른 원피스 내의 명왕으로는 카이도우와 루피가 있으며 이들이 명왕이라고 불린 이유는 카이도우는 와노쿠니를 지배하는
지배한다는 이유 때문에 명왕이라고 불렸으며, 루피는 명계의 왕이라는 뜻으로 명왕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피스를 가장 대표하는 명왕은 단연코 레일리라고 볼 수 있으며, 각종 포털 사이트나 정보 사이트에 원피스 명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대부분이 레일리의 사진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